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요, 연일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개인 SNS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중과세 감면 기회 아직까지 100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 100일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리기도 했고요. 또 어제 SNS에는 이 한 매체에서 세금 폭탄이다, 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망국적인 투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세금 폭탄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포동 4억이 낮아진 상태의 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계속 연일 밝히면서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그 예를 기사로 이 링크를 걸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부동산 정책 비판 기사도 또 같이 공유하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를 이제 그만하라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일단 연일 이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주택자들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정부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지금 계속 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메시지가 시장에 직접 반응을 한 건지 영향을 끼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은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술렁이고 있고 네.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버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접는 게 낫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라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걸 넘어서 이제 보유세 강화 같은 거는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주택 가격의 지금 상승세가 일단 진정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취임 후에 이제 대출 규제부터 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각종 수요 억제책들 내놨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카드라고 여겼던 지금 세제 카드까지도 꺼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네. 비판을 하는 목소리죠. 양상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를 향한 어떻게 보면 전쟁 선포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그럼 과연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아하. 이제 이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숫자가 대한- 나중에 말해주지 않을까요? 네, 숫자가 말해주겠죠.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미지수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시장은 한번 학습 효과를 한번 겪었어요. 아하, 문재인 정부 때. 네, 많은 다주택자들이 학습 효과를 한번 겪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대출 규제 묶어놨죠. 아하, 지금 삼중 그렇죠. 규제로 서울 지역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 다 묶어놨죠. 네. 소위 알짜배기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이 대출 규제와 각종 규제들로 묶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하.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도 짧지만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네. 그걸 사려는 매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세입자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빨리 탈출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발목을 묶어놓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팔기 위해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입자도
나가려면 지금 올라 있는 월세 이 전세를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집을 비워서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팔 수도 또 세금을 맞을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뭐 이런 예를 또 기사를 썼더군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인 아하. 거죠. 현실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거는 이제 계약이 체결되려면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의 생각과 매도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이제 물리적인 시간, 5월 9일이라는 양도세 중과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냐 아하. 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네. 여전히 걱정은 그거죠. 다주택자를 너무 범죄 집단화 또 시키면 이게 네. 또 마치 시장과 정부의 또 다주택자와 정부의 대결 구도로 갔을 때 네. 누가 이기든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겠냐. 네. 이 걱정도 한켠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겁니다. 이 망국의 행위인 이 다주택자들 이거 쉽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연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냥 무작정 팔아라가 아니다.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라고 해서 이미 내놨죠. 대표적으로 태릉 CC, 이 태릉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이 CC에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이 발표하자마자 지금 서울시하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묘는 되고 태릉은 안 되냐라는 입장이고 오세훈 시장은 아니 태릉이 되는데 종묘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또 뭐냐? 이 누구 말에 이거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 두 분 말씀이 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죠. 네, 같은 건데 이제 표현을 달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리고 누구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모순이고 서로 이중잣대라고 서로 지적하며 네.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거죠. 주택 공급을 발표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정부 간에 이게 원만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구나. 결국에는 정부가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돼. 근데 그게 서울이야.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택 공급 계획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릉 CC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 이제 갈등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주택 공급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도돌이표 갈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태릉 CC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용산도요. 용산 관련 공급량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정부가 또 이견이 엄청 큽니다. 서울시는 일단 공급 속도 문제를 이유로 공급량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공급은 안 그래도 공급이 속도가 느린 방법인데 네. 여기서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공급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계획이나 도시 계획 개발 계획 수립 시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식으로 부딪히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심의계획위원회 통과 안 됩니다. 무한정 또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렇죠. 앞서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부딪혀서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속도 좀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에 과연 이 계획이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19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원래 부딪혔던 그랬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119 대책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역시 서울시의 반대에 또 부딪혔단 말이죠. 이것도 또 도다리표인 상황인 거죠.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처음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관건이겠군요. 네. 시장이 어떻게 언제까지 반응을 할지.
지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인허가권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이제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나 경기도가 갖고 네. 있는 것들을 중앙 정부도 할 수 있게끔 또 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복잡하네요. 시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중앙 네. 정부가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돼도 네. 지정권들을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해놓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마 서울시나 경기도 아마 굉장히 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충돌로도 또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119 대책이 상당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발표가 됐구나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글쎄요, 이 정부가 이 지자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타개할지, 그리고 또 지자체는 어떤 정부와의 이 협의를 이뤄가서 지금 집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이거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